오늘 우리가 6명의 아내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576페이지에 6명의 아내 있는데 여성들 좋지 못한 불륜의 관계 이야기 다 하겠습니까?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서 보면 좋은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은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캐서린 파라는 여성인데 584페이지에 등장하는 캐서린 파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캐서린 파. 이 여성은 여섯 번째 이제 아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프로테스탄트의 발전에 기여한 여성. 그래서 이 캐서린 파는 굉장히 경건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여기 보면 585페이지의 사진에 보면 캐서린 파는 52세에 헨리 8세와 그는 결혼하게 됩니다. 이미 이분은 그 미망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584페이지 보시면 미망인입니다. 이분은. 그리고 그의 여기 보시면은 넷째 줄에 제인 시모 아시죠? 에드워즈의 어머니잖아요. 그의 오빠 토마스 시모와 사랑하는 사이였다. 이 토마스 시모가 이제 이 헨리 8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캐서린 파하고 결혼하고 싶어해요. 이제 그러다가 토마스 시모가 죽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그래 돼 있잖아요. 그 다윗의 그 제일 마지막 그 여인과 아도나이입니까? 아도나이 아는가? 그 친구가 결혼하려고 했다가 솔로몬이 죽여버려 버리죠. 이제 그것처럼 토마스 시모 이 사람과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그 사이에 헨리 8세가 딱 들어가가지고 이 여성을 자기 안으로 삼아버리니까 토마스 시모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에드워드 6세가 죽고 난 다음에는 자기하고 이제 관계를 맺으려 했는데 감히 너가 왕의 부인과 관계를 맺는다 이래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아무튼 캐서린 파는 굉장히 의진 아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5째 줄에 헨리의 아내들 중에 가장 지성을 가진 여인으로서 신학에도 관심을 가졌다. 이분은 그 여성 신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를 개종시키려고 해서 실제로 이제 개종시키려고 막 했는데 그 개종시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가디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이제 대주교였는데 이 사람은 대주교였던 가디너는 이제 성공회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헨리 8세를 개종시키려고 막 하니까 가디너가 이 여성 그러니까 캐서린 파를 죽이려고 그래요. 만약에 저 여자가 그대로 살아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국교회가 아니라 프로테스탄트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캐서린 파를 죽이려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이제 여기 58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그 밑줄을 제가 그어놨죠. NSQ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가디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캐서린 파를 이제 연관시켜서 이제 캐서린 파까지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제 굉장한 위기에 빠졌죠. 그래서 캐서린 파가 이제 지혜를 강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가디너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제 이런 이제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 그러니까 에스드가 아수에르 왕에게 가서 이제 하만의 괴계를 알리는 것처럼 캐서린 파가 그렇게 하는 거야. 뭐라고 하느냐면은 가디너가 나에게 자꾸만 지적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헨리 8세로서는 네가 감히 내 아내를 이러면서 이 가디너를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가디너가 아닙니다. 제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내 아내의 몸종인 그 NHQ거든요. 그 여성을 왜 붙잡고 막 그래 하는지 하면서 막 화를 내니까 이 가디너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조사하는 거 다 무효화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캐서린 파가 이제 살아남는. 그래서 마치 그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입니까? 그 왕과 에스더와의 그리고 하만과의 이 관계가 그대로 재현되는 게 이제 여기에 캐서린 파악에서 나타난다 보면 가디너라는 사람이 어디에 놓으냐면 이제 나중에 놓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겁니다. 600페이지 보면 이 스티븐 가디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스티븐 가디너는 끝까지 이 반대하는 편에 이제 섰던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캐서린 파까지도 이제 죽이려고 했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585페이지 지나서 586페이지 보면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은 55세에 이른 이제 헨리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586페이지 보면은 이제 NSQ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NSQ는 사건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그 왕자와 거지라는 그 소설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여성으로서 화형을 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화형을 당했는가? 보면 587페이지 보면 화채슬 때문에 화형을 당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좀 있으면 이제 굴천하를 했던 이제 레이디 제인이라는 여성도 이제 나오겠지만 레이디 그레이 제인 그레이 제인 그레이라고 하는 이 여성도 나옵니다만은 이거 다 화채슬 때문에 이 여성도 죽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화채슬을 부인하는 것은 이것은 큰 죄이기 때문에 레디 제인도 죽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NSQ도 그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화채슬이 뭐 어떻고 공제슬이 뭐 어떻고 뭐 그거 뭐 어때 뭐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만 이 당시에는 이것이 생명이었습니다. 생명. 더 나아가서 이제 1572년에 그 바돌로뮤 대학살이 있었던 그 7월에 사건에 보면은 그 7가지 7성례가 로만 카톨릭에서 주장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 성례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7성례를 외우지 못하는 사람은 다 죽인 겁니다. 이때 이제 그게 한 일주일 사이에 한 6천 명이 이제 죽는 바돌로뮤 대학살이 생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뭐 생명이다. 생명 자체. 지금 우리처럼 뭐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NSQ의 제목은 화채설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587페이지 그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보면은 링컨셔 귀족 출신 그녀는 경건하고 영적인 여인으로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기도했다. 여성으로서 참 특이한 거죠. 앤의 큰언니가 가톨릭 신자와 결혼하려고 했다가 언니가 사망하는 바람에 결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부친 윌리엄 애스큐는 15살에 앤을 강제로 토마스 키머와 결혼시켰다. 그런데 남편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성을 가지기를 원치 않았다. 자신의 프로테스탄트 신앙으로 남편과 다른 길을 걸었다. 그녀는 화채설에 반대하여 가르치기 시작하자 남편으로부터 쫓겨나고 말았다. 그리고 감옥에도 검거됩니다. 자기 남편이 석방시켰는데 또 이것에 대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하는 바람에 이제 결국은 그다음 페이지에 588페이지 보면 런던 타워의 치안관 킹스턴에게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고문 당할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89페이지 보게 되어지면은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해서 이제 그냥 이 여성을 끌고 가질 못하죠. 그래서 의자에 앉혀가지고 끌고 가서 이제 의자에 앉힌 채로 이 여성을 화형을 시키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생각할 때에 그 스코틀랜드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 이제 윌리엄 월리스를 이야기해요, 그죠? 윌리엄 월리스 우리 영화도 있잖아요. 뭐 브레이브 하트. 근데 브레이브 하트의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사람이 고문을 당할 때 여러분 그 꿀꺽꿀꺽하면서 그 고문을 당하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고문을 당한가 아세요? 여러분들은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예. 그 고문을 하기 전에 그 고문 기구를 보여주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칼과 날카로운 것들. 예.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죽지 않을 정도로 해서 이 사람의 모든 몸을 하나씩 그러니까 피가 적게 나도록 하여 몸을 절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느끼는데 안 죽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그리고 고도의 고문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죽일 때 그렇게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 그 팔을 잡아 당기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막 잡아 당기 이 사람이 막 힘들어 가지고 막 그래요. 그래 가지고 이 팔이 이렇게 잘려 나가요. 그래 가지고 이만큼 잘려 나가고 이만큼 잘려 나가고 다리도 잘려 나가고. 그래서 그 다리 마치 우리가 그 돼지나 그 소 뒷다리 그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 이 팔과 이 다리를 그대로 스코틀랜드 도시로 보내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이 영국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잔인하죠. 근데 그게 오히려 스코틀랜드 독립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그 로버트 에드워즈가 remember 하잖아요. remember Wallace 하면서 월리스의 그 자기 아내한테 주었던 그 흥급종이 꼬짝꼬짝 하면서 이제 가자 이러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사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로봇이 이제 최초의 스코틀랜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이게 이 역사라는 게 제가 이제 이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래 서론을 하는데 에드워드 1세가 이제 누구야 윌리엄 월리스까지 죽여버리고 그리고 스코틀랜드를 장악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400년 후에입니다. 400년에서 300년 후입니다. 이게 참 이런 것은 역사에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304년에 윌리엄 월리스가 실제로는 5년에 죽지만 이때 이제 윌리엄 월리스가 4년에 잡혀가지고 5년에 죽어요. 근데 1603년에 어떻게 됩니까?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6세가 영국의 왕이 되잖아요. 영국이 스코틀랜드를 장악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제임스 1세라는 이름으로 영국 왕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300년 후가 되면 스코틀랜드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영국을 삼켜버리는 상당히 그래서 역사를 풀어가는 사람들은 보면요, 야,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윌리엄 월리스를 사람들이 더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NSQ가 지금 이제 화형을 당하는 이 장면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캐서린 파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이제 가디너가 힘이 축소되게 되어지고 마치 이것이 과거의 그 에스더의 그 하만과의 사건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사건이다. 이걸 보면서 이 역사라는 건 상당히 흥미있다는 생각이 들어보는 거죠. 뭐 그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뭐 딱딱딱 이렇게 공식이 몇 개. 그런 거 보면 참 역사를 주연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시는구나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에드워드 6세 이야기 이제 해 가겠습니다. 헨리 8세가 1547년에 죽으면서 그가 개성령을 이제 발표했잖아요. 그 개성령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죽고 나면 에드워드 6세 그리고 그 다음에 메리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가 왕이 돼야 된다. 이제 이 순서를 우리는 개성령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을 이 사람이 42년에 이것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그가 나이 50세 되면서 이제 죽을 병에 이제 막 걸려가지고 골골하게 될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순서를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에드워드 6세가 이제 왕이 된 거죠. 굉장히 나이 어린 거죠. 이때가 이제 지금 같으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에 되는 이 나이에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외삼촌이 누구냐면 아까 제가 말할 때 제인 시모를 사랑을 하고 연모했던 토마스 시모인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시모가 이제 에드워즈가 나이가 어리니까 그를 대신해서 자기가 정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좌쪽에는 누가 한 명 있느냐면 이제 토마스 크랜머라 이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말했지만 토마스라는 이름은 그는 영국 사람입니다. 무조건 톰 하면 그거는 불란서 사람들이나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톰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네. 이건 영국 사람들에게만 딱 있는 이름이에요. 그냥 톰이라는데 그래서 토마스 크랜머, 토마스 크로멜, 토마스 시모 다 토마스에게 다. 그만큼 이 토마스라는 게 보편화되어 있는데 토마스 시모가 이제 에드워즈를 대신해서 정치를 이제 합니다. 뭐 그 나쁜 짓도 했겠지만 그래도 좋은 일은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591페이지 가 보면은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이거 에드워즈 사진 보면 정말 참 귀엽다. 그런데 이제 폐결핵으로 이제 일찍 죽고 맙니다. 아마 그의 어머니도 이제 이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죽은 것을 볼 때 아마 그래서 자연스럽게 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591페이지 에드워드의 개인 교수들은 지리학, 정치, 역사, 프랑스, 독일어, 그리스, 라틴어까지 가르쳤다. 예절, 펜싱, 음악, 승마, 다른 취미 활동을 배웠다. 헨리 8세는 같은 동아리를 붙여서 교육받도록 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레이디 제인 그레이. 레디라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같으면은 부인이라는 말이에요. 부인. 그래서 굉장히 여성으로서 존경입니다. 만약에 제가 영국이나 미국 가서 미스를 거기는 미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사람이 미스도 아니고 미시즈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뭐를 쓰냐면은 미즈를 쓰거든요. 저 사람이 결혼한 건지 결혼 안 한 건지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미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근데 이제 미즈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매담 하면 여성이 기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한국 오니까 이모 막 그러던데. 남자분들도 뭐 여자분들 보고 이모야 뭐 물 좀 갖다 줘 뭐 이런다는데 저는 참 이상합니다만은 매담이라는 건 굉장히 존칭어입니다. 존칭어예요. 그래서 매담하고 이름을 잘 모를 때는 미스 하면 미스 제인 이러면 미스 제인 이렇게 하고 아니면 매담 하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방의 아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매담이라는 게. 그래서 레디라는 이 말도 우리가 레디 앤 젠틀먼이라는 씁니다만은 여기서 레디라는 것은 귀부인을 말하는 겁니다. 귀족 부인. 그래서 여성들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존칭어 부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부인이라 그러잖아요. 퍼스트 레이디라 그러잖아요. 그 미국 애들의 그 아내를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죠. 우리말로는 영부인, 최고의 그 부인을 말할 때 레이디. 그래서 여기서 레이디라는 것은 이거는 귀족 여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에드워즈하고 나이가 같아요. 에드워즈도 1537년에 태어났고 레디 제인도 1537년에 태어났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애죠. 그런데 에드워즈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레디 제인이 그 다음에 죽습니다. 이게 상당히 나이가 몇 살인 거 보십시오. 1537년에 태어나서 1553년에 죽으면 16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밖에 안 되는 이런 애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에 이 사람이 이제 헬라어라든가 라틴어를 잘 아니까 이제 성경을 접한 거예요. 레디 제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 애가 이게 성공회가 잘못되고 로만 카톨릭이 잘못된 거구나를 이제 이미 아는 거예요, 이 애들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레이디 제인 그레이가 참수형을 당해서 죽게 되죠. 자, 아무튼 이제 저는 에드워드 6세는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그 이야기는 요걸 지나서 뒷부분에 나옵니다. 뒷부분에 좀 더 읽고 가겠습니다. 597페이지로 가서 먼저 읽고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에드워즈가 그러면 어떤 일을 했느냐를 우리가 보면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실제는. 597페이지 보면 에드워드의 종교개혁은 토마스 크랜머가 주도했다. 앞서 제가 그랬죠. 토마스 크랜머와 그 다음에 토마스 시모가, 정치는 토마스 시모,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토마스 크랜머가 해내려 갑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좀 더 철저한 개혁을 시도하기 위해 같은 해 말에 의회를 개최하여 성찬식에 관련 내용을 개정했다. 6개 항목을 폐지하고, 여기서 6개라는 것은 우리가 돌터레이트 신조가 5대 항목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영국 국교회의 최초의 그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게 6개 항목. 근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이 사람이 42개 항목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42개 항목을 이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대단한 사람. 그래서 그 42개 항목을 에드워드 2세가 사인을 하고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메리는 42개는 이거는 프로테스탄트가 만든 거라고 해서 그거를 폐지했는데 메리가 다시 요 42개 항목을 이제 설명을 제가 해드려야 돼요.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개 항목에서 42개 항목으로 바뀌고 42개 항목에서 엘리자베스가 등극하면서 39개 항목으로 바꿔버려요. 그러자 청교도들이 39개 항목을 폐지해버리죠. 폐지하고 웨스트민스터 이제 신앙 고백서를 이제 만들게 되죠. 1648년에. 그런데 청교도가 끝나고 이제 17세기 말이 지나서 이제 윌리엄 3세가 되면서 39개 항목을 다시 갖고 와서 이제 영국은 39개 이때 엘리자베스 시대에 만들었던 39개 항목을 지금의 신앙 고백서로 성공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그래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들이 6개 항목, 그것을 토마스 크랜머와 에드워드 6세 시기에 42개를 만들었다가 이것을 39개로 만들었고 그것을 이제
청교도들은 없앴다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만들고 그리고 17세기가 끝나면 이걸 또 없애고 그래서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영국 교회에서 안 받아들여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철저하게 그 개혁신앙 칼빈주의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39개 항목을 다시 받아들여져서 지금에 남는. 근데 그럼 이 39개 항목은 어떤 내용이냐? 42개 항목은 적어도 한 70%가 칼빈주의인데 이 39개 항목이 오면은 이게 이제 반반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50%는 로만 카톨릭, 50%는 칼빈주의 이제 그 모습. 그래서 성공회하고 우리 칼빈주의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왜냐? 바로 이러한 역량 때문에 42개 항목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비슷한 것이 자연스럽게 있게 되죠. 그래서 42개 항목을 언제 만들었느냐? 이라면 바로 에드워드 6세 시기에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598페이지에 가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게 있는데 공동 기도서를 만듭니다.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크렘머가 작성한 1차 공동 기도서를 의회는 1549년에 인준했고 프로테스탄트 사상이 섬유해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전통적 의식과 개혁 의식을 잘 소화시켰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 1차 여기 지금 1차 공동 기도서도 웨스트민스터 총회하면서 이거 없애버려요. 없애고 예배 모범을 또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신앙 고백으로서는 39개 항목을 없애고 새로 만들고 1차를 없애가지고 예배 모범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웨스트민스터 이 총회는 1648년에 완성될 때는 굉장한 개혁이죠. 지금까지 이때가 지금 1553년 40년이니까 100년 동안 내려왔던 저 39개 항목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런 거니까 보통 개혁이 일어난 게 아니죠. 이게 보통 개혁이 아닌 거죠. 아무튼 이때에 그나마 이제 예배 모범이 만들어졌다라는 것 생각하면 좋겠고요. 59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42개 항목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서 600페이지 보시면 그 공동기도서의 안표지가 있고 바로 그 다음 밑에 줄에 여왕 메리의 지정이 끝난 후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 39개 항목으로 개정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디네에 관한 이제 이야기가 이제 그런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레이디 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디 제인의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를 보고 또 가야 돼요. 이게 지금 설명이 좀 어려거든. 602페이지를 한번 보시렵니까? 602페이지를 봐야 이제 좀 설명이 됩니다. 당시에 메리가 3명이라는 사실, 4명이라는 사실. 그래서 메리입니다. 첫 번째 메리를 봅니다. 바로 레이디 제인 그레이의 조모입니다. 여기도 메리입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의 여동생이죠. 메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헨리 8세의 누나 마가렛이 스코틀랜드 제임스 4세와 결혼해서 5세를 낳았는데 그 5세의 아내가 누구냐? 바로 기저의 메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태어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오는 스튜어드의 메리가 등장합니다. 스튜어트 메리가 또 프랑스 가가지고 또 결혼하죠.
그리고 그 기저의 메리 말고 이제 튜더 왕조, 즉 헨리 8세의 큰 딸, 바로 피의 메리. 그래서 메리가 당시에 4명이다라는 거죠. 메리라는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엘리자베스라는 이름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 엘리자베스가 또 여러 명 등장해요. 근데 엘리자베스의 숏네임이 베스거든요. 베스 이러는데. 그래서 메리 아니면 엘리자베스.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 우리나라 같으면 뭐 자야, 수가 뭐 이렇게. 자야 하면 반에도 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여러 명이 예, 수가 하면 예 하고 또 한 너댓 명이 나오고 이래 나왔는데 이때는 아마 베스 이라면 여러 명이 나오겠죠. 예, 다다. 예. 저는 참 기분이 좋았어요. 내하고 이름이 같은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원성아이한테 저 집사람 이름이 영미잖아요. 그래서 영미야 하면은 대체적으로 한 3명 정도가 무슨 김영미나 이제 그때는 우리가 교실에 한 80명이었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8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많죠 우리는. 근데 요즘은 물어보니까 뭐 20명도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 그때는 80명이니까 뭐 공부할 만하죠. 제 말은 공부할 만한 게 아니라 냄새가 진동하죠. 그 남자애들 모이고 나면 그래도 여학생들이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 있어야지 다행이지. 남자들만 모이놓으면요, 아이고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자 아무튼 이제 레디 제인 이야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그렇게 유명하냐라는 겁니다. 592페이지 가보면 5째 줄에 레이디 제인 그레이를 가리켜서 9일의 여왕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간략하게 먼저 이야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에드워드 6세를 이제 정치할 때 제가 누가 이제 이거 대신에 섭정을 했냐면은 그의 삼촌이었던 토마스라 그랬잖아요. 그죠? 토마스 시모입니다. 토마스 시모가 대신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는 메리가 여왕이 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애가 그렇게 일찍 죽을지 몰란 거죠. 자, 그렇다면 토마스 시모는 무조건 죽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도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대법관으로 뭐 수상으로 뭐 이렇게 역할을 했다면, 그 다음에 토마스 크랜머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크랜머도 이제 이거 N이 하나일 것 같아요. 크랜머도 이거 에드워드 6세가 죽고 나면 이거 참 문제다. 이래서 이 계성령을 이제 무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무시해야 되느냐? 메리든 엘리자베스든 다 처녀잖아요. 어떻게 여왕이 처녀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왕족 가운데 이 제인 그레이를 결혼시키는 거예요. 결혼을 시켜서 처녀역을 없애야 되니까 처녀로서는 왕이 될 수 없다. 적어도 결혼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토마스 시몬은 자기 아들을 제인 그레이하고 결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누가 왕이 됩니까?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잔머리를 막 불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인 그레이는 이제 그걸 잘 모르죠. 나이가 뭐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알겠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결혼하라니까 뭐 어른들 결혼할게요. 이렇게 아주 결혼했겠죠 뭐. 여기 보면 얼굴 굉장히 참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칼라로 보시면 얼굴이 뻘겋스름해가지고 굉장히 애띤 모습.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이제 왕이 됐네요.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이제 이 애가. 그런데 이 가디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는 안 된다. 이래서 메리를 중심으로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쿠데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디 제인을 근거해가지고 죽여버리는데 그냥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목으로 무엇인가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래서 그때 이제 죄목으로 화채설을 덮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장면이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9일의 여왕이다 이렇게 역사에서는 말을 합니다. 593페이지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야기가 그겁니다. 후계자 없이 에드워드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내고 중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중간에 보시면 두 사람의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에드워드가 후계자 없이 죽었으면 메리가 여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질문한 거니까 뭐. 예.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이제 패러그래프. 에드워드 6세는 메리와 엘리자베스가 합법적 후계자가 아님을 천명한다. 하지만 1544년의 개성령을 따라서 볼 때 에드워드의 고안은 불법이다. 남은 길은 칙령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무효화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결혼과 관련된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왕권 제한을 위한 정서가 통과되고 이 정서가 준된 후에 그날 밤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553년 7월에 제인 그레이는 영국 여왕이 되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메리를 지지하던 군주들이 일어나 레이디 제인은 그레이를 공격했다. 18일 그러니까 9일이죠. 9일 만에 제인과 함께하던 의원들은 하나씩 런던 타워를 떠났다. 사태는 메리 쪽으로 기울어졌다. 7월 19일 런던 시민들은 메리를 만나러 온 프랑스 사절단을 뜨겁게 맞이했다. 상황은 변화되었다. 시민들과 국민들이 지지를 얻지 못한 더들리를 비롯한 제인 그레이는 대패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 자, 이제 레이디 제인을 이제 죽여야 되니까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그래서 595페이지 보면은 일곱째 줄에 궁중 사제였던 존 맥켄함을 보내어 가지고 레이디 제인의 개종을 이제 종료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녀가 노후하게 되면서 이제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보면은 백해남은 7가지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레이는 2가지밖에 없다.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되어진 내용이 뭐냐면은 화채설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봐라.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레디 그레이 제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해남 당신이 잘못 알고 있다고.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나는 문이다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문입니까?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백해남이 너무 똑똑하니까 얘가 당황을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애를 죽여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제 너 이것을 아는 체 하지 마라. 그러면 너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레디 그레이가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왜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이러니까 백해남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여자였죠. 당시에 16살밖에 안 되는 이 애가요. 그래서 결국은 로만 가톨릭 신자가 되지를 못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죽게 됩니다. 형장에 가서 이제 어린아이가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고백은 그렇게 했는데 막상 죽음 앞에 가면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597페이지에 형장에 이게 이제 밀랍으로 지금도 영국에 있어요. 이게 아주 여러분 참 꼭 한번 런던에 가셔서 이 장면 앞에 가면 사람들이 좀 숙연해지죠. 자, 그가 이제 참수형을 당하기 바로 전에 뭐라고 하는지를 보시면 596페이지 밑에 보면 시편 51편을 영어로 읽자
그가 이제 외운 거죠. 그때 베케남이 라틴어로 그것을 말해 주었다. 그리고 일어서서 제인 그레이는 장갑과 손수건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었다. 가운을 벗었다. 그리고 형 집행인은 몇 걸음 다가왔다. 제인 그레이의 옷을 벗겼다. 그것은 형 집행인의 것이었다. 제인 그레이의 눈을 가린 후 전통을 따라 형 집행인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왜냐하면 여기 사진에 보면 오른쪽이 좀 시커멓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지금 왼손에는 그 칼을 들고 있고 조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눈을 가려서 이제 앞에 되게 이게 블락이라 그러죠. 블락으로 이제 자기의 목을 갖다 댑니다. 이제 목을 갖다 댈 때는 이렇게 보통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목을 이렇게 갖다 댈 때에 옆으로 이렇게 갖다 대거든요. 이게 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딱 갖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갖다 대니까 이게 잘 실수할 때가 많아서 그래서 이때는 이제 목을 옆으로 이렇게 갖다 댔죠. 그럼 그래서 여기를 쳐서 이제 죽이는. 그리고 이제 목을 자르고 난 뒤에 목을 들고 이제 소리를 외치죠. 여기 보면 여왕의 적들을 모두 멸하라. 보라 반역자의 머리다. 해서 보통 이제 그 앙토엔 그도 그 루이 16세의 그 안에 그 목자를 줘도 이제 그랬거든요. 뭐 딱 이게 들고 사람들 다 보여줘요. 쫙 보여주면 피를 절 넣어줘요. 목에서 쫙 보여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웃고 막 좋아 이랍니다. 그 보면 그 사람들 죽는 걸 그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죽죠. 에드워드의 종교개혁은 이거로 이제 끝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왕 메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여왕 메리를 우리가 604페이지에 보게 되어지면은 메리의 반격이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역사에서 이렇게 말해요. 반격이에요. 이게는 이제 메리는 이걸 다 보고 있었잖아요.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도 프로테스탄트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망인처럼 취급받았고 자신도 비참하게 생활을 했고 이러니 이제 프로테스탄트만큼은 내가 다 죽인다. 이런 이제 일을 가는 이제 여성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왕이 되면서 그 5년 동안 이제 이 여성이 이제 여왕으로 있는데 이 보시면 606페이지 보면 나이든 메리의 이때 나이가 이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42살에 죽어요. 근데 이 사진 보세요. 내가 보니까 한 70세 되는 할머니 같은데요. 42살밖에 안 돼요. 이 사람 죽을 때. 아주 어린 나이. 지금 42살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성이 이제 이 어두운 세계에서 늘 지내다 보니까 이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 또 누구하고 하느냐면 스페인의 왕 필립 2세하고 결혼하는데 필립 2세가 나중에 그 황제가 되잖아요. 그 필립 2세는 누구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촌수로 따지면은 자기의 손자뻘에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메리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나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 30대, 지금 30대면 뭐 젊지만 이때 당시에는 다 10대에 결혼하잖아요. 10대. 인데 40 다 돼가는 아주머니하고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메리는. 근데 아무도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역사에 보면은 필립 1세도 결혼하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기 손자로 손자기보다는 자기의 조카죠. 당시에 황제였던 까를로세하고도 결혼하려고 했다가 안 되고, 이제 결국 이제 자기가 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조카의 아들 필립 2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애가 바람꾼이에요, 이게 또.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요. 어쨌든 뭐 결혼을 한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필립 2세는 결혼식 끝나자마자 스페인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러면 메리는 5년 동안 독서 공부하는 거야. 그런데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배가 살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이것은 마리아가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배가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상 임신이 되는 거죠. 배가 막 부르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비만에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상상 임신이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배가 이제 불러오니까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모 마리아가 아기를 탄생하는 것을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암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암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굉장히 힘든 거죠. 자, 603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서 넷째 줄에 앤 볼렌과 엘리자베스로 인해 까타리나와 메리는 무대에 물러나야만 했다. 엘리자베스는 합법적인 딸이 되고 메리는 서출로 취급받았다. 1536년 1월 모친 까타리나가 세상을 떠나고 이어서 앤 볼렌이 참수형을 당하고 상당히 이게 역사에 아이러니컬해요. 이거 보면 1월 달에는 엄마가 죽고 5월 달에는 앤 볼렌이 참수형을 당해 죽고 그다음에 6월 달에는 아빠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부모가 이혼을 했으니까 자신은 서출이 되었다고 막 슬퍼하면서 이제 우는 편지. 이 편지들이 지금 다 남아 있어요. 정말 여러분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 그 메리가 아빠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편지를 2장씩 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당시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교황이 편지를 써서 교서를 내리면 똑같은 거는 하나의 그 도서관에 고문서에 보관하고 하나는 들고 가고 지금 같으면 뭐 카피본이죠. 그래서 이 고대나 중세는 전부 이 복사본을 다 해놔야 해요. 카피를 한 게 아니고 그대로 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보내면 그거로 끝나버리지만 이 사람들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게 편지 보면 참 눈물이 나요. 아빠 보고 싶다고. 어릴 때 아빠와 같이 그 정원을 거닐던 때가 있는데 언제쯤 아빠 나를 찾아와 줄래? 하면 이제 헨리 8세가 그걸 편지를 읽고 찾아갈 수도 없고 또 찾아가고 싶고 막 이러지만 안 찾아가고 이런 이제 세월을 그래서 평생에 한 자기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이 애가 사랑을 받다가 엘리자베스가 태어나고 그다음에 에드워드가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또 바람을 막 피우면서 이 애는 계속해서 그냥 30대 후반 될 때까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딱 독방에 갇혀가지고 다 그대로 자라는. 그러니까 이 원수죠. 이제 내가 왕만 되면 내가 이 원수들을 다 죽일 거라고 하는 이런 그런 그 한이 맺힌 이제 여성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604페이지부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한을 풀기 시작합니다. 아주 무섭죠. 어떻게 이제 죽이기 시작하냐면 605페이지 보면 밑에서 6줄에 보면 가장 걸림이 되는 사람들을 검거했다. 첫 번째 토마스 크레머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 니콜라스 리들리 죽여버립니다. 휴 라티머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그 영국 종교개혁의 최초의 그 순교자 그 토마스 빌리 그 사람이 이제 캠브리지의 그 골리앗이라고 했던 휴 라티머를 개종시키잖아요. 이제 바로 그 사람 또 죽여버립니다. 이거 이 보통 아닙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전체 죽인 숫자를 보면 공식적으로 죽인 숫자는 한 380명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606페이지 보면 한 넷째 줄에 이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800명이나 되는 많은 지도자들이 이제 가는 곳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텐베르크 아니면은 제네바로 가는 겁니다. 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이때 다 건너가서 칼빈에게서 신학을 배우고
메리가 죽자마자 다 돌아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아마 이 영국의 청교도가 이제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죽이는 사람들, 여기 보면 607페이지 그 각 주에 보시면 메리의 순교자들이라는 그 제목이 나옵니다. Marian Martyrs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연도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디에 죽였냐면, 아마 그 백문선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런던 브리지가 있어요. 런던 타워가 있고 그 궁궐이 있잖아요. 헨리 8세가 살았던 궁궐. 그 궁궐이 이렇게 강이 템즈강이 있고, 이게 템즈강이고 이게 궁궐이 있고 여기에 다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게 좀 언덕이에요. 언덕 이게 좀 가파르게 언덕으로 쫙 올라요. 언덕에 올라가서 이후에 이제 도로들이 있는데 여 건너편이 이게 공원이거든요. 이 공원에서 귀족들은 이 런던 타워에서 죽여버려요. 엠 볼린도 마찬가지 여기서 죽여버리는데 이런 이제 귀족들은 여기서 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 다 죽여요. 380명을. 목을 그대로 아까처럼 목을 치든지 아니면은 막 불로 태워버리든지 막 하여튼 하나하나씩 다 그려버려요, 그냥. 그러면서 메리는 이제 그 통쾌함을 느끼죠. 그것에 이제 가장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존 로저스. 그 사람을 또 죽이고 뭐 하나하나 죽이고 존 후프도 죽이고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 아주 자세하게 제가 써놨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619페이지에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를 하고 아마 우리가 영국 종교개혁 청교도 이야기하면 아마 다음 시간에 영국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